드라마 해를 품은 달과 우시왕후 등에 출연한 배우 송재림이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12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송재림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성동구 자택에서 발견됐는데 점심을 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친구가 송재림의 거주지에 방문했다가 송재림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었다고 전했고 유족 측은 가족들끼리 작게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며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85년생인 송재림은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이후 많은 드라마 작품에서 활동했고 특히 2014년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상 부부로 김소은과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 화제를 모았었죠. 당시 리얼한 커플의 모습을 보인 두 사람은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두 사람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시킨 바 있는데요. 또한 송재림은 아이유와 운동화 브랜드 스베누의 광고 모델로 함께 발탁되어 인연을 맺었는데 두 사람은 스베누의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된 커플 화보에서 교복과 스니커즈를 매치한 스쿨룩을 선보였습니다. 아이유는 포니테일 헤어스타일로 발랄한 느낌을 더했고 송재림은 베이직한 코디에 스베누 벨크로 테크를 매치해 유니크한 패션을 보여주며 우정을 쌓아갔는데요. 1985년 2월 18일 서울에서 태어난 송재림의 이름 재림은 예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지어주셨는데 어릴 적 신림동 시장통에서 자란 그는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운명은 그를 연예계로 이끌었습니다. 대학 시절 우연한 길거리 캐스팅으로 연기의 길에 들어선 송재림은 2009년 영화 여배우들로 데뷔했는데 그의 진가는 2012년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빛을 발했고 이후 꽃미남 라면가게 감격시대 트윅스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죠. 배우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고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39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송재림은 2024년 11월 12일 낮 12시 30분경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발견되었는데 점심 약속을 위해 방문한 친구가 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와 니코틴 원액이 발견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 불과 한 달 전까지 뮤지컬 무대에 서며 활발히 활동하던 그였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선택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송재림은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는데 올해 6월 드라마 피타는 연애, 8월 우시왕후에 출연했으며 7월부터 10월까지는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 공연에 참여했고 또한 영화 폭락 사업 망한 남자의 개봉을 앞두고 있었죠. 이처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내면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인기 뒤에 숨겨진 그의 고독과 압박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끊임없는 관심과 평가 속에서 살아가는 연예인들의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인데 39세라는 나이에 연기자로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괴롭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부터 운명적이었던 그가 배우로 살아온 여정은 드라마틱한데 모델로 시작해 단역부터 착실히 밟아온 경력은 그를 성실한 배우로 자리 잡게 했죠. 그의 이름이 처음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2012년 시청률 40%를 기록하며 국민 드라마로 등극한 해를 품은 달에서인데 꽃미남 라면가게에서 호흡을 맞춘 정의루의 적극 추천으로 과묵한 무사 김재훈 역에 캐스팅되며 이때 얻은 별명은 차골남. 차가운 걸 안에 남자로 인기를 얻으면서 부터였는데 어쩐지 그의 이름 석자와 찰떡같이 어울리는 수식어였습니다. 당시 그는 고민과 부담감으로 체중이 58까지 빠질 정도로 스스로를 몰아붙였고 화면 너머로도 비쩍 마른 모습이 느껴질 만큼 심각했는데 본인 역시 이를 자각해 보충제를 챙겨 먹으며 6kg를 찌웠다고 밝혔죠. 결과적으로 그는 김재훈 역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강렬한 존재감으로 신인 배우로서는 이례적인 관심을 끌었는데요. 2013년에는 케이블 드라마 네일샵 파리스와 환상거탑에서 활동을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카라의 박규리 솔비와 연기 호흡을 맞추며 경험을 쌓았고 같은 해 여름에는 드라마 트윅스에서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을 쫓는 과묵한 킬러 김선생 역을 맡았습니다. 무사에서 킬러로 또 한 번 말수가 적은 캐릭터로 변신했지만 이번에는 대중에게 짧게 자른 머리와 차가운 눈빛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각인시켰는데
과거 십자인대 수술 이력이 있어 2~3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찍는데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했다고 밝힌 그는 이를 두고 연기보다 내 몸이 더 문제였다며 너스레를 떨었죠. 그러나 실제 성격은 본인의 말에 따르면 어벙하다고 하는데 해를 품은 달 촬영 당시 줄무늬 양말을 신고 나와 김수현과 정희루에게 폭소를 선사하거나 종방연에서 이상한 칼춤을 추며 시청자 공약을 이행했는데요. 투익스 촬영 중 조민기에게 뺨을 맞는 장면을 찍기 전 조민기가 그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려 하자 뜬금없이 조민기의 다리에 매달렸다는 일화는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죠. 2014년에는 드라마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에서 소림 무술의 달인 모이라를 연기하며 과거와는 180도 다른 섬세하면서도 잔인한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했는데 송재림이 참고한 자료는 일본 만화 블리치의 이치마루 긴과 발레리노였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정작 그는 몸치로 유명한데 해를 품은 달 촬영 당시 이상한 달리기로 김수현을 웃게 한 데 이어 투익스와 감격시대를 거치며 액션 연기가 점차 자연스러워진 그를 두고 팬들은 인간 승리라고 칭했죠. 같은 해 그는 화장품 브랜드 라네즈 옴무의 모델로 발탁되었는데 송중기의 뒤를 이어 전 세계 13개국의 얼굴을 알린 것은 물론 같은 1985년생의 성씨도 같아 팬들 사이에서는 송씨 남신 계보라는 농담이 돌기도 했는데요. 2014년 9월부터는 MBC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김소은과 가상 부부로 등장하며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 능청스러운 멘트와 대담한 스킨십으로 여성 시청자들에게 심쿵을 안겼지만 일부는 너무 나갔다는 반응도 보였죠. 그러나 송재림은 이를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크게 높이며 예능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2015년에는 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서 검도 사범 1호 역을 맡았고 2016년 우리 갑순이로 데뷔 후 첫 지상파 남자 주인공 자리에 올랐는데 갑순이와 갑돌이의 전통적인 서사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이 드라마에서 그는 갑돌이의 고뇌와 갈등을 현실감 있게 그려냈고 무사킬러 무림 고수 같은 강렬한 캐릭터에서 가상 결혼으로 보여준 능글맞은 면모까지 송재림은 언제나 대중을 놀라게 하고 매료시키는 배우로 거듭났는데요. 그의 필모그래피를 들여다보면 드라마, 영화, 예능에 이어 최근에는 뮤지컬 무대까지 섭렵하며 진정한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했는데 특히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무대에 올랐던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그는 오스카르의 보좌관이자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플로리앙 빅토르 클레망 드 제로델 역으로 분해 관객의 마음을 뒤흔들었죠. 고전적인 서사를 살아 숨쉬는 감정으로 담아낸 송재림의 연기는 단순한 연기를 넘어 무대 위에서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냈는데요. 뮤지컬 홍보 활동에서도 송재림의 재능은 빛을 발했는데 유쾌하면서도 격식을 잃지 않는 입담으로 사람들을 웃음짓게 했고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근황을 솔직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한다며 조향을 시도하거나 고기를 좋아해 육가공 발골까지 배웠다고 털어놓으며 특유의 기행을 자랑했는데 이를 두고 그는 앞으로 신랑 수업에 딱이지 않느냐고 농담을 던지며 여유를 보였죠. 송재림과 함께한 뮤지컬 배우 리사는 너무 잘해서 처음인 줄 몰랐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관객들도 송재림의 새로운 도전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지만 베르사유의 장미에 막이 내린 지 불과 한 달 그는 돌연 우리 곁을 떠났는데 대중에게는 믿기 어려운 충격이었고 그는 무대 위의 화려함을 뒤로한 채 이제는 그 어떤 대사도 남길 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폭락 사업 망한 남자는 송재림의 마지막 작품으로 남게 됐는데 이 영화는 특유의 날카로운 유머와 인간적인 서사를 담아낸 블랙 코미디로 송재림은 파산의 위기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인물을 연기했죠. 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와 자주 연락을 하지 못했지만 만나면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던 배우였다며 눈물을 흘렸고 또 다른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던 터라 이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며 그의 갑작스러운 부재의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한 제작사 관계자는 너무나 충격적이라 솔직히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고 갑작스런 소식에 송재림의 SNS의 글들은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SNS에는 최근 들어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무대 위에서 서기 직전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는데 누구보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것을 좋아했던 배우였던 터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에 쓸쓸한 마음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의 게시물은 41주전을 마지막으로 멈추었고 스레드 역시 3월이 마지막이었고 여기에 프로필에는 긴 여행 시작이란 글귀가 적혀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2년 전 한 예능 방송에 출연해 알뜰한 면모도 드러냈었는데 손에 습진이 있다고 고백했던 송재림은 칼에 베인 상처도 많다고 밝혔죠.
파 같은 것이 남으면 자투리 아끼겠다고 하다 다쳤다고 알뜰한 면모를 보여왔었는데 요리 실력까지 당시 방송에서 선보였죠. 특히 이날 방송에서 송재림은 몽롱하게 산다, 나른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잠들기 30분 전 텐션으로 24시간을 산다고 말하기도 했었고, 살 많이 빠졌다는 출연진들의 질문에 송재림은 주식하면서 살이 빠진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었는데, 이처럼 밝고 차분했던 이미지의 배우 송재림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빈소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발인은 14일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2024년 11월 12일 배우 송재림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소식은 많은 팬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이유와 함께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광고 활동을 했던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아픔 없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